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올해 3분기 여수 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이 부진을 겪었습니다. 반면 정유업체는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는데요.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인 LG화학.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8,60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석유화학 부문의 영업이익은 366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행진에서 벗어났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수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금호 석유화학의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63% 감소했고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의 영업이익도 50% 넘게 떨어지는 등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와 주요 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 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요 시장의 경색 국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화되어져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에틸렌 스프레드의 어떤 편차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떨어져 있는. 반면 정유업체인 GS칼텍스는 지난해 3분기보다 47% 증가한 1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7월 이후 국제유가가 치솟고 3달러대까지 추락했던 정제 마진이 15달러를 돌파하면서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다만 최근 정제 마진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원유 가격도 다소 주춤해 4분기 실적은 3분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글로벌 성장률이 둔화되어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만 올라가게 되면 정제 마진은 더 악화가 됩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더 커졌다.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여기에 불안정한 국제 정세까지 이어지면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한 기업들의 체질 개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 관계기관은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143억 원을 들여 여수 산단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기업별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최근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메가서울 논란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소모적인 논쟁 대신 지방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시도 간 초광역 경제공동체 연합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3, 전남은 0.94로 대부분의 지방이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어느 곳에 국가적인 투자와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지 자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의 국외 부재자 신고 접수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자 등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투표 기간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거주하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투표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중앙선관위나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첫 어린이 전용 도서관인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내일로 개관 20주년을 맞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에서 모든 시민들이 책과 문화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3살 아이가 작은 수레를 끌며 책꽂이 앞 이곳저곳을 지나갑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책과 친해질 기회를 주고 싶어 나주에서 순천 기적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확실히 아이가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놀이처럼 접할 수 있게 잘 꾸며져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각자 고른 책을 읽는 초등학생들. 그림 동화부터 세계 지도까지 옆 친구와 책 속 세상을 상상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친구들이랑 책관에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막 얘기하면서 거기서 좋아하는 책 공유하면서 놀아요. 아이와 함께 앉아 책을 읽어주거나 집에 있는 아이에게 가져다줄 책을 고르는 부모까지 어른도 자주 들르는 공간입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하는 책 찾고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아이도 와서 책 읽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 2003년 MBC 느낌표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의 성원으로 문을 열고 올해 20살이 된 기적의 도서관. 지난해까지 누적 이용객 273만 명을 넘어섰는데 독서실 같은 기존 공공도서관의 틀을 완전히 깨고 어린이 눈높이의 시설과 콘텐츠를 모두 맞춘 것이 성공 요인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자리 잡고 난 뒤 전국에서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은 100곳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아이들이 줄고 책 읽는 문화가 사그라지면서 새로운 20년을 향한 고민도 깊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만 찾는 도서관이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역할까지 지역민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도서관은 0세부터 100세까지 이용하는 가족 중심, 특히 또 부모를 교육하는 그러한 가족 중심의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한편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이번 주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조정래 작가 초청 강연과 지역 어린이가 참여하는 연극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제1회 예향 전남 전국 연극제가 오늘 여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여수 시민회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연극인과 시민, 공연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연극제 우수상과 연출상 등을 받은 연극 돌아온다의 초청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극제는 오는 17일까지 여수 시민회관과 진남문예회관 등 4곳에서 진행되고 모든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와인과 전통주 등을 즐길 수 있는 여수 섬섬 와인 스피릿 페스타가 오늘부터 사흘간 여수 세계 박람회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섬 와인과 섬 막걸리를 주제로 여수 와인 시음과 토크 콘서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크루즈 선상 불꽃 와인 파티와 해상 요트 포토존 등 여수의 밤바다와 와인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행사도 펼쳐집니다. 특히 축제 현장에는 와인과 수제 맥주, 전통주 등 50여 개 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과 관련된 용품들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세기만 취항했던 무안국제공항의 첫 국제선 정기 노선이 본격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제 노선이 취항할 예정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세기만 오가던 무안국제공항. 일본과 태국, 라오스 등 국제 노선이 속속 재개돼 전남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ที่แบบว่าดังมากๆมีดอกไม้สีม่วงมีเป็นเหมือนแบบว่าเป็นเกาะสีม่วงอ่ะที่อ่านมา 전세기 항공편은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상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국내외 여행객들의 이용에 다소 제한을 받던 상황. 무안국제공항의 첫 국제선 정기 노선으로 베트남 나트랑행 항공편이 취항했습니다. 지난 8월 전라남도와 퍼시픽 항공사의 협약을 통해 정기 노선을 운항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운항을 시작해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2차례 무안과 나트랑을 오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연계한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는데 앞으로 다낭과 달랏 등 전세기 일부 항공편도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11월부터는 제주에어에서 또 여러 나라를 취항하게 됩니다. 베트남이나 또 태국, 또 라오스, 일본 이런 데를 취항을 하기 때문에 무안공항이 조금씩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전남을 찾은 베트남 관광객은 2,700여 명.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과 함께 정기선까지 취항하면서 해외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50년 전 간첩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어선 독림호 선원들이 항소심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오늘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선고됐던 독림호 선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1년
인천 연평도 인근에서 배를 타고 조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간첩으로 몰려 1973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관의 진술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였으며 증거 능력도 없어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내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는 2025년까지 2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입해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친환경 새우 양식을 위한 우량 종자 생산 연구와 창업 귀어 교육을 위한 연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최근 고수온 등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우 양식어가의 경영 개선과 함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이 전면 가동 중단 사흘 만에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안전사고가 난 협력업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하면서 부품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저녁부터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면 가동이 중단됐던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 오늘 오후 2시부터 멈춰졌던 생산 라인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협력업체에 내렸던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함에 따라서 부품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은 기아 광주 공장의 가동 중단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해서 작업 환경 개선 등 조치 사항을 점검한 뒤 신속히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류 검토를 했고 또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 안전 보건의 조치가 완료됐다. 기아 광주 공장의 정상 가동으로 함께 가동을 중단했던 일부 협력업체들도 순차적으로 조업을 재개하면서 우려했던 지역 경제 악영향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협력업체의 안전사고 여파로 사상 초유의 생산 라인의 전면 가동 중단 사태를 겪은 만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협력업체의 노사 갈등으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닷새 동안 공장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완성차 공장의 특성상 한 협력업체의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에 연쇄 가동 중단 등 이번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아 오토랜드 광주 부품 공급 및 재고 시스템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1, 2차를 비롯한 협력업체가 150개가 넘고 지역 제조업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 한 고비는 넘겼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 달라지고 있는 노동 환경에 걸맞는 보완책 마련이란 또 다른 숙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낮아지며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여수가 12도, 순천 10도, 고흥은 9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 바다에서는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7시 23분, 간조 시각은 오전 1시 1분입니다. 여수 가망만의 해양 환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여수시는 가망만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달까지 관측 시스템을 설치해 가망만의 수온과 염분, 용존 산소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가망만 해역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해 환경 보전 해역 등으로 지정됐지만 폐류 양식장의 노후화와 기후 변화로 어장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전남교육청에 전광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상 전광판을 설치한 10개 학교 모두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